사실 이번 여행의 모든 목표가 여기에 있었다. 몇 개월간 여행 비용을 모으고 비행기를 타고 스트라스부르에서 놓칠 뻔한 기차를 포기하지 않고 박물관 대기 중 1시간 반을 기다린 것도 이 그림 앞에 서기 위해서였다. 반 고흐의 Starry Night Over the Rhone을 실제로 보고 싶다는 간절함, 딱 그 때문이었다. 나에게는 내 인생에서 한 번쯤은 꼭 이루어야 하는 일들 중 하나였다. 왜 꼭 해야 한다고 생각했을까? 빈센트 반 고흐는 총 최소 21점의 Starry Night 시리즈를 완성했다. 그려야만 한다고 느끼도록 만든 힘은 어디서 왔길래 그토록 그가 밤하늘을 그리고 싶어 했을까? 내가 이해한 빈센트 반 고흐는 원하는 바가 있다면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장소를 이동했다. 빈센트가 동생에게 보낸 편지들 중 3분의 1은 프랑스어로 되어 있다고 한다. 프랑스에서 예술가로서 꿈을 이루고 싶었던 빈센트는 프랑스를 제2의 집으로 삼고 싶어 했다. 또 프랑스로 옮겨 생활하던 그가 한창 머물던 곳에서 대뜸 프랑스 남부의 아르로 이동한 이유는 밤의 효과, 나이트 이펙트를 잡기 위해서였다. 1888년 4월, 그는 동생에게 편지로 사이퍼스 나무나 밀밭이 있는 밤 풍경을 그리고 싶다라고 했다. 같은 해 6월 동료화가 에밀 베르나드에게 그는 언제쯤이면 내가 스테리 나잇을 그릴 수 있을까? 그 그림이 날 자꾸 놓치질 않아 라고 했다고 한다. 정확히는 헌팅이라고 했다. 스테리 나잇이 잡고 놓치지 않은 건 빈센트뿐만이 아니었던 것 같다. 사진을 대충 찍은 나는 20분 동안 그 작품 앞에 발목 낀 듯이 서 있었다. 만약 지구상에서 예술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내가 돌아왔어야 하는 곳이 있다면 여기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했다. 왜 하필 이 그림이 나한테 그렇게 특별한 건지 답을 찾고 싶었다. 마찬가지로 빈센트 반 고흐도 이 그림을 굳이 그려야 할 이유가 없었다. 밤의 효과를 담아내야 한다는 사명감을 그냥 지나치는 별 볼 일 없는 마음으로 여겼다면 안 그려도 됐을 것이다. 무거운 그림 도구와 캔버스를 들고 남부 프랑스의 밤에 굳이 야외로 나가 하늘을 올려다볼 이유가 없었을 것이다. 빈센트는 평소 자신이 스크래치스라고 부르는 그림 낙서들을 편지들에 함께 그려놓고는 했는데 동생 띠오에게 보낸 스케치를 보면 그가 이 작품을 완성하기 위해 얼마나 고민하고 준비했는지 알 수 있다. 또 실제로 그림이 그려진 장소와 각도에서는 북두칠성을 볼 수 없다고 한다. 작품 한가운데 버젓이 밝게 빛나는 북두칠성을 보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 보니 나에게도 감정적인 에너지 소모가 있어서 잠시 밖으로 나가서 쉬고 있었다. 마감까지 다른 작품을 들러볼까 생각해서 1층으로 내려갔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후회가 없을 선택은 그 그림을 한 번 더 보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다시 올라가 그 자리에 40분간 또 서 있었다. 첫 번째로 그림 앞에 섰을 때는 어떤 당위성 때문이었고 두 번째로 그림 앞에 섰던 것은 그 작품을 다시 보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 그림에는 뭔가 계속 들여다보게 만드는 힘이 있었다. 굳이 여기까지 오지 않았다면 몰랐을 사실이다. 내가 왜 이 작품을 이렇게까지 좋아하나 싶어서 계속 답을 찾아 작품을 눈으로 훑고 있었다. 여러 이유가 떠올랐지만 가장 큰 이유는 작품 안에 담긴 현장감 때문이다. 빈센트가 밤의 효과를 담기 위해 내려온 남부 프랑스에서 발견한 이 밤하늘이 그에게 얼마나 반가웠을지 우리는 상상할 수 없다. 더 옐로우 하우스의 방을 얻은 그는 잠에 들지 않는 밤, 숙소에서 나와 강을 따라 쭉 걸었다. 9월의 밤 공기는 어느 정도 서늘했을 것이고 흐린 시력 너머로 보이는 가스 불빛들이 론강 위에 반사된 풍경을 발견하고선 정말 행복했을 것이다. 이런 현장감은 그가 얼마나 밤하늘을 사랑했는지 알 수 있게 해준다. 무언가를 사랑하고 즐거워하는 마음은 소중하다. 내가 보내는 시간과 들이는 노력에 대한 당위성을 주기도 하고 또 생각보다 자주 생기는 마음이 아니기 때문이다. 나는 2017년 여름 미국으로 유학을 떠났다. 2020년 2월에 한국으로 돌아왔다. 수년간 내 집으로 여기면서 지내온 생활을 떠내보내는 일이 생각보다 나에게는 큰 충격이었던 모양이다. 주변 환경, 사람, 생활 패턴 등 많은 것이 한 번에 바뀌다 보니 그 변화 속에 나 자신이 어쩔 수 있는 부분이 매우 작다고 느꼈다.
그렇게 체득한 나의 무력함 덕분에 분명히 이전에는 잘할 수 있었던 사소한 일들을 못하게 되었다. 나는 아직 무언가로부터 회복 중이고 그 과정이 상당히 오래 걸릴 거라는 걸 알 수 있었다. 마치 잠시 기능 저하로 고장이 난 사람이 되었다고 느꼈다. 감정적인 에너지가 쉽게 고갈되어 버리고 그럴 때면 머릿속에 안개가 가린 것처럼 즐거움이 사라졌다. 그러던 작년 가을, 스위스에 있는 내 친구와 영상통화를 하던 중에 친구가 본인이 생활하는 쭈리히의 모습을 보여줬는데 대뜸 저 장소에 가고 싶고 저 언어를 배우면 재밌겠다 라는 생각이 스쳤다. 분명히 가정법이 들어간 문장이었는데 현실로 만들어버리고 싶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미쳤다고 생각하고 독일어 공부에 매진하고 스위스행 비행기표를 끊었다. 그 순간 발견한 그 즐거움을 오래 살려두고 싶었고 덕분에 희뿌옇게 변한 다른 잡념들은 잊어버리고 지낼 수 있었다. 파리도 한번 가봐, 너 예술 좋아하잖아 라는 친구의 말에 아 맞다 싶게 빈센트 반 고흐가 떠올랐다. 그래서 반드시 이 그림을 봐야 한다고 스스로 당위성을 부여했던 것 같다. 다시금 내가 진심으로 좋아하는 일에 신경을 쏟는 게 참 오랜만이었다. 빈센트는 1889년 5월 8일 정신건강이 심각해져 생레미의 병동으로 이동해야 했다. 원하는 바가 있으면 이사하던 그가 이제는 반강제적으로 병원 신세를 지게 되면서 아마도 밤의 효과를 그려야 한다는 당위성은 점점 짙어졌을 것이다. 덕분에 같은 해 6월 그가 완성한 스테리 나잇은 론강에서 그린 밤의 그림과는 사뭇 다르다. 해야 한다는 의무감과 철저한 준비성으로 완성한 론강의 그림은 마치 어떤 이야기가 들리는 것 같기도 하고 잘 포장된 선물처럼 자신이 느낀 밤하늘의 아름다움을 고스란히 전하고 싶은 마음이 느껴지기도 한다. 반면 생레미에서 그린 6월의 밤하늘은 감상하는 사람에 대한 관심은 내버려두고 자신이 그리고 싶은 대로 자신이 표현하고 싶은 간절함 그대로 완성한 느낌이다. 해야만 하는 일을 해내가면서 그가 얻은 만족감은 그동안 견뎌낸 것들에 비해 대단한 것이었을까? 부디 그랬다면 좋겠다. 마감 시간이 다 되었을 때 그림 앞에 서 있는 나에게 중년 여성의 시큐리티가 다가와서 정중하게 말했다. Madame, it's closing time. This will be here always. 시계를 보니 5시 56분이었다. 항상 이 그림이 여기에서 날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나 대신 말해주신 것 같아서 나는 맥시라고 답한 후에 오르세 박물관을 나왔다. 가까운 미래에 반드시 돌아오면 더 나은 내가 되어서 오겠노라 라고 빈센트 아저씨에게 호언 장담까지 하고 왔다.